정상영은 정주영의 막내 동생으로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납니다. 정주영과는 무려 21살의 차이가 있어 정주영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정주영 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형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말투와 외모, 행동 등이 모두 정주영을 빼닮아 리틀 정주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명준은 어린 시절 삼촌 정상영을 많이 따랐는데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막내 삼촌이 이사를 왔고 2년을 같이 살았다. 막내 삼촌이라서 항상 활달했고 어릴 때 집 앞 골목길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삼촌도 같이 놀았었다. 정상영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정주영은 막내 동생을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공부가 싫어 소학교 졸업장이 전부가 된 것이 아니었기에 아우들은 유학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정상영은 나도 내 사업을 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이를 반대합니다. 왕 회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현대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대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막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심이 강했던 정상영은 다른 형제들처럼 정주영에게 기업처를 받아 독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만의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정주영 회장은 기왕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가에도 도움이 되면서 크게 성장할 사업을 해보라며 자재 창고를 내주었습니다. 정상영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고 슬레이트를 만들어 팔기로 결심합니다. 정주영 회장 또한 자신의 사업과 겹치지 않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동생의 사업에 동의하면서 KCC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58년 정상영은 직원 7명을 데리고 금강 스레트 공업을 창업합니다.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건자재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유학 자금을 미천으로 털어놓았었죠. 이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슬레이트 지분 수요가 급속도로 늘면서 회사는 큰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영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통금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해제 사이렌에 맞춰 출근했다. 운도 따라주었다. 때마침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초가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금강 슬레이트는 찍어내기가 바쁘게 팔려나갔다. 그리고 이때 부인 조은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의 인연은 현대건설에서 운명처럼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상영은 대학생 때 현대건설을 제 집처럼 방문했는데 우연히 경리팀에서 일하던 조은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조은주는 이화여대에 합격했으나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을 모으는 중이었죠. 이들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다 결혼에 꼴이 납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자 공장 안팎에 허드렛 일은 그녀의 몫이 되었고 공장 근로자들의 밥과 새참을 지어주며 남편의 사업을 도왔었죠. 이에 회사 창업 멤버들은 그녀를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정상영은 제법 돈이 모이자 다른 사업도 욕심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당시 인기 있었던 초콜릿 시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만큼은 큰형의 호된 질책이 있었는데 큰형 정주영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초콜릿은 네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 이왕 사업을 할 거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라. 정신이 번쩍 든 정상영은 이때부터 산업자재 국산화에 매달리는 등 한 우물만 파기 시작합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하자며 직원들에게 개척 정신과 도전을 강조했죠. 물론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던 도료, 유리, 그리고 실리콘 사업에 차례로 진출합니다. 이후에도 반도체용 전착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반도체 재료 국산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1996년에는 수용성 자동차 도료에 대한 독자 기술을 확보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원료를 생산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이어 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었죠. 이렇듯 KCC는 정상영 회장의 지휘 아래 글로벌 첨단 소재 화학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KCC가 걸어온 길은 정 회장이 강조한 경영 철학과 일치합니다. 국가 없는 경제는 없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기술 경쟁력에서 경쟁사보다 탁월해야 한다. 그리고 정 회장은 회사 창립 이후 60년 동안 일하는 등 국내 기업인 중 가운데 오랜 시간 경영 현장을 지켜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소탈하고 검소한 성격으로 평소 직원들에게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 참석한 정 회장은
회의에서 발표한 박 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이사, 오늘 브리핑 최고였어. 반드시 성공하는 아이템이 되길 바라네. 그러자 그날 동석한 인사총괄 부사장은 회장님이 직책을 잘못 인식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말하자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가 부장하고 있나? 이에 바로 다음날 박 부장은 이사로 승진했고 이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승진,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명예회장직을 맡았었죠. 이처럼 건설시장에서 묵묵히 명성을 쌓은 KCC가 세간에 크게 알려진 계기는 2003년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숙부의 난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정상영은 범현대가의 사실상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정지용과 21살 차이로 사실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정지용의 맏아들 정몽필은 그보다 2살이 많았으며 차남인 정몽구 회장은 그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정몽은 현대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조카 며느리인 현정은과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이른바 시숙의 난을 벌입니다. 애초 정 회장은 외국계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우려하여 범현대가 협력,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러다 현정은 회장의 상속 절차가 본격화되자 이렇게 말했었죠. 고 정지용 회장이 세워온 현대그룹의 전통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현대그룹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정지용 회장이 살아계시면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현정은 회장의 모친 김문희 여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죠. 그리고 2003년 10월 현정은이 회장 취임을 강행했고 정 회장은 지분 매집에 나서며 현대그룹 인수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에 현정은 회장은 국민주 1000만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계획은 법원이 KCC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무산되었으나 양측의 갈등은 지속됩니다. 정 회장은 그해 12월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정씨 일가의 것이며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김문희 씨가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양측의 갈등은 다음 해로 넘어갔고 이 사건에 갑자기 여성계가 등장합니다. 당시 여성계는 여성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그룹 사태는 가부장적 부계혈통에 의한 명백한 여성 경영권 침해이다. 그러면서 현정은 회장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 발족되었고 현정은 회장을 지지합니다. 이 현지문은 KCC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여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죠. KCC 대주주의 가부장적 의사결정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200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KCC가 주식 보유, 변동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다음 달인 3월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 측이 완승하면서 경영권 문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여성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힘이 되어준 여성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훌륭한 경영인이 되겠다. 그리고 정 회장을 향해 상중의 조카그룹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정씨 일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후 현정은과 정상영은 현대가 행사에서 종종 마주쳤지만 개인적인 왕래는 하지 않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상영 회장이 별세했을 때 현정은 회장은 끝내 빈소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아직 정 회장에 대한 서운함을 떨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죠. 한편 정상영 회장은 농구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코트의 5명이 부지런히 뛰는 게 인상적이라며 정지용 회장과 농구를 즐겨보곤 했죠. 그는 농구를 좋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2001년 현대전자의 경영난으로 더 이상 농구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현대걸리버스를 인수하여 지금의 KCC 농구단으로 출범시킵니다. 이후 KCC는 여러 번의 우승을 하며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했죠. 정 회장은 KCC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집무실에서 TV 중계를 통해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이때 선수 출신 직원을 불러 경기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선수 영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의 농구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당시 리그에 타이틀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자 정 회장이 앞장서며 5번이나 스폰서를 맡기도 했죠. 심지어 국가대표팀이 훈련 장소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체육관을 지원합니다. 또한 KCC에서 선수 생활 조기에 마감한 일부 인원을 직원으로 채용,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정 회장이 별세하면서 범현대가 1세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빈소에는 평소 그와 각별했던 농구인들이 방문하기도 했죠. 유족들은 그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100억 원은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2천억 원은 소리박물관 건립 등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생전의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부국이 기업의 본질임을 강조한 정명회 회장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정상용 회장이 별세하기 전 KCC의 경영권은 교통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장남 정몽진은 KCC를, 차남 정몽기는 KCC 글라스를, 사남 정몽률은 KCC 건설을 맡기는 등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였었죠. 자, 오늘은 범현대가의 마지막 1세대였던 정상용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